기관의 매도가 이어지면서 시장 여전히 약보합권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요. 특히 경기 민감주 중심으로 낙폭을 좀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장 마감 얼마 남지 않았죠.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전략들을 한번 짜볼게요. SK증권 테헤란로 지점의 조윤석 과장과 함께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적정 주식의 비중과 함께 지지선도 좀 찾아보고 싶은데 오늘장 숨고르기에 대한 전략부터 먼저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오늘 이 정도 흐름 쉬어가는 건 괜찮다고 좀 보세요. 네, 지금 이 정도 흘러가는 거는 결국 차익 실현이 나올 거에 대한 그런 예상들이 지금 맞아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외국인 매수세가 탄력이 좀 둔화가 되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전일까지는 엄청난 속도로 매수를 진행을 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약 1,700억 정도로서 전일에 비해서는 매수 강도가 많이 약해진 모습이고요. 그에 대한 직접적인 원인으로는 정책 이벤트 효과가 이미 많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차익 매수나 비차익 매수에서 일정 부분 소진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작용을 했었고요. 그에 반해 지금 대형주 흐름이 별로 좋지는 않지만 중소형주 비중이 조금 좋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적정인 차익 실현보다는 오히려 주식 비중을 전주보다 10% 늘린 80% 정도로 잡으시고요. 오히려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정도를 조금 확대하시는 편이 좋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지수 밴드권은 1920에서 1940포인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1935포인트 정도 되고 있는데 상승폭은 많이 있다고 보진 않고요. 오늘 같은 경우 계속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에 반해서 1920포인트를 잡았던 이유는 지금 선물 쪽에서 마이너스 흐름이 나오고 있는 경우가 지금 지속이 되고 있는데 그런 흐름들이 일시적으로 악화가 되게 되면 1920포인트 정도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밴드 설정을 이 정도로 했습니다. 네. 이 외국인의 수급 계속 이어지고 있다. 물론 둔화되긴 했지만요. 강도가요. 그 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봐주셨고 선물 쪽 시장 흐름 좀 보자고 하셨어요. 오늘도 2,600계약 이상의 매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이 시장을 좀 뒤흔들 만한 변수가 되지 않을까. 일단은 그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도 일단 시장 긍정적으로 좀 봐주시는 것 같은데 자, 관심주 한번 에이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월요일 관심주가 신택이었는데 목표가도 달성을 했네요.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네, 기분이 좋은데 그렇다면 오늘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팔고 갈까요? 네, 신택 같은 경우는 여전히 긍정적인 수급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한 2주 사이에 단기간 7,000원대에서부터 11,000원까지 굉장히 큰 폭으로 뛰어올랐기 때문에 그에 따른 차익 실현은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도 상승 흐름은 조금 더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가격대로는 약 13,000원에서 15,000원 정도 장기간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범삼성그룹이죠. 한솔그룹의 인수 후에 지금 적극적인 변화의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모습들이 여태까지 주식에 투영되지 못하다가 지금 투영되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아직까지도 업사이드 리스크가 다운사이드 리스크보단 훨씬 더 크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특히나 기관의 매수세가 강하게 좀 들어와주고 있는데 잠깐 보니까 7월 25일부터 하루도 빼지 않고 또 사들이고 있다는 점들도 하나의 긍정적인 모인 포멘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도 한번 짧게 목표가 달성이 가능한 관심주 제시해 주시죠. 신택 같은 종목 하나 더 제시해 주시죠. 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휴비스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휴비스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도 좀 전해주실까요? 네, 휴비스에 대해서 개략적인 걸 말씀드리면 우선 SK케미칼과 삼양사가 합작한 회사이고요. 국내 최대 업체입니다. 폴리에스테르 단섬유 제조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한 차별적인 포인트가 우선 차별화된 제품 구성을 갖고 있고요. 또한 안정적 마진이 계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그런 사업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평가 매력 그리고 여러 가지 요인상 휴비스가 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세하게 말씀드리다 보면 우선 차별화된 제품 구성 쪽인데요. 범용 제품과 달리 LM이나 OLM 같은 자동차 내장재 등에 쓰이는 그런 특수 섬유를 만듦으로써 차별화 제품 비중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비중은 현재 매출액 대비 한 25% 정도인데요. 그 매출액 비중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마진이나 그런 매출액 규모 면에서 점차 도움이 더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범용 대비해서 무려 3%에서 5%가량 마진율이 높기 때문에 휴비스에 대한 영업이익 직접적인 상승분에 꽤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시장 점유율이 글로벌 점유율 한 35% 정도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 내 점유율도 매우 크기 때문에 그런 계약의 변동성도 매우 적다. 그래서 이런 첫 번째 요인 같은 경우가 상승 포인트 첫 번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안정적 마진 유지를 둘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범용 제품도 마찬가지로 휴비스는 생산을 하고 있는데 그런 이익 마진이 안정성을 갖고 있는 상황이고요. 왜냐하면 중국 업체들이 구조 조정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폴리에스테르 쪽
뿐만 아니고 나일론 쪽이나 여러 가지 합성섬유 쪽으로 진행이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이익 하락 쪽에서는 그닥 영향을 끼치지 못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또한 3분기는 전통적으로 중국의 겨울을 대비한 그런 섬유 재고 축적 과정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 상황은 역시 재고 소진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격 전가력이 조금 더 강해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매크로 상황이나 아니면 개별적인 그런 모멘텀에 의해서 휴비스 같은 경우 조금 더 상승폭을 좀 키우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휴비스에 대한 투자 전략 그리고 관심 종목에 대한 이유까지 들어봤습니다. 가격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계속해서 목표가 3% 위 그리고 손절가 마이너스 3% 정도로 잡고 있는데요. 현재 가격이 1,200원대입니다. 1% 이상 빠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투자 포인트들도 가격대 전략 잘 세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SK증권 테헤란도 지점의 조인석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과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